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또 한 번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텐데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네, 작년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 상승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업종 구분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또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을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부터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올해 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어떤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D-Day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이 이제 9명씩 꾸려져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14일을 D-Day로 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근데 워낙 노사 간 입장차가 큽니다. 노동계는 올해 이 7,530원인 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43% 올려서 1,79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경영계는 올해 아직도 어렵다. 동결을 요구하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노동계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2020년 대통령 공약으로 가서는 시간당 이제 10,000원이 2020년인데 왜 2019년에 1년 앞당겨서 이제 10,000원을 실현하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최저임금에 직원들의 어떤 상여금, 식사비 그리고 교통비 일부까지 포함되게 되면 일단 최저임금 자체 기준이 올해가 8,000원이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걸 모두 임금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반면 경영계의 경우에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봐라. 지금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이제 이 뭐 정부나 아니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직 최저임금의 부작용이라고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서는 아니다 라면서 일단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게 되면 가능한 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좀 적게 해달라라는 입장인 겁니다. 특히나 지금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하자라는 건데,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 간 그 입장차를 그대로 보면 시간당 임금이 거의 차이가 17,900원에서 이제 뭐 7,530원 하면 3,000여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서 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6개 경영자 단체가 이 새로 들고 나온 카드가 최저임금을 그렇다면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은 차등하자. 여기는 구태여 2020년까지 시간당 10,000원이라는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달고 있는데요. 이런 이면에는 사실 이 경제 6단체의 주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걸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더라. 네.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의해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제반 경제 여건을 좀 감안해서 이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차치를 하고요. 사용자 측 주장대로 본다면 디테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업종별로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안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노동계 반응은 싸늘한데 사용자 측에서는 일단 앞서서 이제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업종군에 한해서는 좀 따져보자. 그러면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이런 걸 이제 최저임금 이제 미만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그리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을 봐라.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이 불법을 하는 이 업체로 최저임금법을 이제 어기는 업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들 업종에 관해서는 어떤 이 구체적인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네.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또 경영계도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단순히 요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영계가 이처럼 이제 이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들고 나온 데는 법적인 근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최저임금법이 이제 최초로 적용된 게 1988년 1월부터였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30년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이 규정에 맞춰서 지금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구별해서 적용한 사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1988년 최초 당시에 한 번만 있었을 뿐 그 이후로는 1989년부터는 계속해서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최저임금의 구분의 업종을 산업 현장으로 이제 다소 이제 나누게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노사의 이제 입장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 번이긴 하지만 적용된 사례가 분명히 있긴 있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업종별 구분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앞서 저희 화면에서 이제 뭐 근거들을 봤는데 뭐 일견 충분히 이제 뭐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계는 그렇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이제 노동계의 경우에는 지금 이 최저임금법 산입법 개편부터 굉장히 지금 이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가 반감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네.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더 이 해소하자라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특정 업종을 만에 하나 이제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과연 그 업종이 낙인 효과가 있어서 과연 누가 어떤 노동자가 3D 업종으로 일하러 가겠느냐. 라는 주장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세 이제 자영업으로 전략할 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들 업종이 주로 이제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도소매 업종에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이들 업종은 사실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서 어려운 업종인데 네. 법적 이제 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미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경영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저임금을 뭐 단순히 우리나라와 이제 경제 규모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지리 입지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뭐 멕시코, 그리스와 같은 신흥 국가들도 있고 선진 국가 가운데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 또 캐나다, 호주, 일본도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정된 이 최저임금 자체가 사실은 없고요, 이들. 네. 대신에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대표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나라와 이제 최저임금을 어떤 산정하는 어떤 기구, 시스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와 좀 비슷한 경제 구조, 뭐 일자리 구조 찾는다면 일본일 것 같아서 그러게요. 예. 일본만 떼놓고 본다면 어떻게 적용되고 좀 우리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노사합의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일본은 가장 좀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차별화되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본 지역의 경우 이 최저임금법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임금이 높은 건 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쿄의 경우에는 시간당 거의 958엔 정도. 네. 가장 낮은 오키나와 이 섬의 경우에는 737원으로 원화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간당 약 2천여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산업과 그리고 지역 간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나마 경제 구조가 많이 흡사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어제 이제 경영자 총협회가 이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자마자 네. 바른미래당이 바로 이제 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뭐 경영자 협회를 조금 두둔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네. 바른미래당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현실은 이건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이다. 네. 이거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현 방식대로라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의 근로자에게는 창출 이익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화가 오히려 우리한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서 경영자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당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업종별 차등화는 어제 경영자 총회가 이제 제시한 안이어서 네. 당장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뭐 정부와 청와대든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요? 이 중소기업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 네. 중소기업 이 부장의 경우에는 장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주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정부 내에서도 아직은 뭐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속도 조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후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00원의 목표치를 준수하겠다라는 입장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이 안에 대해서도 이제 찬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결국에는 최저임금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와 경영자, 사용자 측이 정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폭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노동계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경영자들이 이제 총연합회들이 아마 이제 반대 논리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논리가 보면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16.4%가 인상됐는데 이게 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서너 배 이상 더 맞습니다. 높다.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최저임금이 을과 을의 대결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경영자의 목소리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 측 의원들의 이제 굉장히 뭐 압박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업종별 차등화 방안도 있고 이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뭐 실업률이든 아니면 폐업률을 들어서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노동계 입장 역시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이 최저임금법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제 지금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 경영자 업체의 말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사용자 의원들이 계속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노동계에서는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지난해 매년 이제 연례 행사처럼 되었던 오히려 이제 정부 측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쟁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10,000원, 경영계는 동결.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구분 그렇죠. 적용 놓고 예. 뭐 찬반 나눠져 있고요. 이게 어쨌든 협상을 하다 보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동결을 택하고 뭐 업종별 구분을 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사실 시한을 앞두고 이제 처음에 뭐 7,500원을 제시하고 10,000원 이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는 뭐 9,800원 네. 아니면 8,000원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약간씩 접점을 좁혀가야 되는데 지금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예 노동계 측에서는 만에 하나 이걸 거스르면 아예 회의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다. 라고 네.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익위원들의 입장
이제 9명 노사정이 이제 함께 출범하고 있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네. 빠지게 되고 경영자는 경영자 측대로 노조는 노조 측대로 그럼 남아있는 9명의 공익위원들이 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아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더욱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해질 사안이 커져요. 매년 취재진들도 이 최저임금위원회 취재하는 기자들은 밤샐 각오하고 있어요. 참 그 정도로 논란입니다. 이인철 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